지난해 방침을 뒤엎고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산업단지 참여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늦어진 새만금 개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익산 LED 조명 산업 집적화 단지가 찻잡을 뜨면서 LED 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조이파레 수법을 모방해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다단계 업체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북 최고의 미술 작품을 뽑는 전라북도 미술대전이 혈연과 학연으로 얼룩지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이유로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산업단지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4천억 원을 투자한 농어촌공사가 앞으로 개발 주체에서 빠지면 새만금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과 민간 참여 확대를 이유로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산업단지 참여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9개 공구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현재 공사 중인 3개의 산업단지만 조성하고 나머지 6개 공구는 민간 자본으로 바뀝니다. 정부의 이런 계획은 새만금 개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올해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 쓴 돈은 농어촌공사가 4,138억 원이지만 민간 기업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새만금에서 손을 떼면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는 공기업의 새만금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간접 투자 방식의 참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에서 직접 투자는 안 하더라도 PM 등의 방식을 통해서 민간 투자에 컨설팅을 한다거나 자문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면서 안정성을 높여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만금의 공공기관 투자를 제안한 발표는 지난해 정부 방침을 스스로 뒤엎은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새만금 위원회를 열어 공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승인했고 전라북도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이 먼저 투자를 해야 이 사업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이에 따라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침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물론 LH의 새만금 참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공사와 LH 같은 공기업이 새만금 개발에 불참하면 그렇지 않아도 늦어진 새만금 개발이 하염없이 더 늦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 LED 조명산업 집적화 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LED 조명 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LED 조명 산업의 중심을 목표로 한 LED 조명 집적화 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LED 조명 집적화 단지는 33제곱미터로 내년에 완공됩니다. 단지가 호남 고속도로 KTX 익산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43만 원대로 낮은 편이어서 벌써 10여 개 업체가 입주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정부기관 그리고 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우리 기업들이 노력에 따라서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특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익산 LED 조명 집적화 단지는 국내 첫 LED 전문 산업단지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LED 조명 업체들을 유치해 연구 개발은 물론 생산과 마케팅을 함께하는 협업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원가를 낮추고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산 LED와 맞설 계획입니다. 전국에 선제된 LED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는 물론 전북 발전을 크게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ED 집적화 단지가 가동되면 6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9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인 LED 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47명이 격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모 종합병원의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2명이 1차와 2차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지만 당분간 격리 조치를 계속한 뒤 퇴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다른 종합병원에서 10명이 각각 1인 보호를 받고 있고 나머지 35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유명한 조이파를 모방해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투자금 2,500억 원을 끌어모아 17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수십여 명이 모인 방에서 제품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사무실 안에는 값비싼 운동기구들이 즐비합니다. 54살 남모 씨 등 4명은 4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유명한 조이파를 흉내내 2년 전부터 운동기구 재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 대당 많게는 1,000만 원가량의 운동기구를 구입해 회사에 맡기면 사용료를 받아 연 40%대의 높은 수익을 준다는 겁니다. 4조 원대의 희대의 사기극을 펼쳤던 조이파 방식을 모방을 해서요. 이 업체 대표도 운동기구를 사서 회사에 재위탁하면 고수익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을 시켰습니다. 이들에게 속아 이 같은 운동기구에 투자한 사람만 13,000여 명으로 투자 금액은 2,5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동기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 2년 동안 1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투자자들은 퇴직한 뒤 안정적인 수익처를 찾던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40에서 45%까지 나왔다가 가첨타점 들어가지고 뭐 30%, 뭐 20 몇 프로. 나중에 한 사람들은 이제 돈도 못 벌고 현재 지금 돈도 지금 잠겨 있는 상태고. 경찰은 업체 대표 남 씨와 고문 허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지역 총판장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지검은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모 시내버스 회사 대표 한모 씨 등 버스 회사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16억 8천만 원을 연료비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전일여객과 호남여객은 일부 보조금 유용 사실이 있지만 보조금 전액을 저상버스 구입에 사용하고 미납액이 없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지난 2012년 노조의 파업에 맞서 버스업체가 감행한 직장 폐쇄가 부당했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시내버스 노조 2곳이 회사를 상대로 2012년 80여 일의 직장 폐쇄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직장 폐쇄가 부당했다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라는 1심과 2심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회사 측은 당시 결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추가로 받은 적자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 예산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4개 교육청이 자체 지방채 발행을 거부해 김수환 교육감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전북 정치권이 어린이집 누리예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누리예산 문제 발생 원인은 정부와 대통령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전북교육청에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극단적인 상황을 두고 볼 수 없기에 전북교육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4개 교육청이 자체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기로 해 누리예산 편성 자체를 거부해온 김승환 교육감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4개 교육청이 정부 보증 지방채를 거부한 것은 아니어서 전북교육청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도내 정치권에서 제안한 지방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연다하고
협력해서 풀어가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치권이 공식적으로 누리예산 해결을 요구함에 따라 이제 공은 전북교육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교육감이 끝까지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이후 모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추경 예산안 심사 전인 이번 주 안에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 최고의 미술 작품을 뽑는 전라북도 미술대전이 공정성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 대회 수상작과 유사한 작품이 대상을 받는가 하면 대회 관계자의 아들이 대상을 수상해 외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라북도 미술대전 공예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조형미와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작품을 전북 미술대전에 출품해 입선했습니다. 두 작품을 비교해보니 색깔만 다를 뿐 모양과 형태는 마치 한 작품처럼 비슷합니다. 유사한 작품으로 2012년에는 입선, 올해는 대상을 받은 겁니다. 해당 작가는 그러나 두 출품작은 완전히 별개의 작품이라며 모양이 비슷한 것은 작가 고유의 특징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슷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작가의 그런 작품 성향이기 때문에 그 비슷하다고 해서 일반인이 봤을 때는 똑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공예부문 심사위원 가운데는 이 작가의 스승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전에 나오는 그 색깔들이 전부 청동 색깔이었는데 올해 색깔이 좀 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작품이 이제 색깔이 좀 부드러워졌네. 그래서 심판 심사위원들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 줬는데. 서양화 부문에서는 대회 부운영위원장의 아들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부운영위원장은 규정을 어기고 심사장에 들어와 심사에 외압을 행사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미술협회 전북지회는 이 부운영위원장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초대 작가 7년 정지, 그러면은 심사권, 운영권 일체 7년간 정지됩니다. 작가에게는 좀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런 벌칙을 내렸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 심사위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미술대전에서 외부 심사위원이 위촉된 곳은 10개 부문 가운데 4곳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민화 부문을 제외하곤 외부 심사위원은 1명씩만 배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심사위원 재량이 크게 자주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펄이 아무래도 제작적으로 기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전라북도는 전북 미술대전에 해마다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작품 심사가 혈연과 학연으로 얼룩지면서 전북 최고의 미술대전이 그늘만의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새정치연합의 강동원 의원을 비롯한 농어촌 출신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인구수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된다며 선거구를 획정할 때 행정구역과 지세 같은 다른 조건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개월째 계약직 여직원을 괴롭혀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진세 전북도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주에 윤리특위를 열어 정진세 도의원의 갑질이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행동강령을 어겼는지 판단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역시 이번 주 조직국의 조사를 시작하며 정진세 도의원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양영모 도의원, 토지 감정가를 높여주겠다고 돈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주시 의회 김현덕 의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 더위 때문에 지난주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건강차를 소개해드립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단맛과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의 5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 오미자는 시잔드린과 고미신, 시트럴 등
여러 성분이 들어있어 심장을 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밤과 대추 등을 함께 넣고 끓여 먹거나 찬물에 담가 우러난 물을 마시면 피로회복과 수분 보충, 냉방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압을 좀 낮추는 효과가 좀 있으면서요. 그다음에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자양 강장 효과가 좀 있어서 한방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매실을 중심으로 사인과 단양, 초과 등 여러 약재를 섞어 끓이는 제호탕은 조선시대 임금들이 여름에 궁중에서 마시던 차입니다. 찬물에 타서 마시면 더위를 이기고 몸의 기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 더위를 풀어주는 매실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원한 매실차만 마시면 속이 냉해지기 쉬우므로 배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몇 가지 약재를 추가해서 보완한 것입니다. 과실과 뿌리, 잎과 줄기까지 모두 약재로 쓰는 우엉으로 만든 차는 더위와 목마름을 해소하고 몸을 가볍게 합니다. 맥문동과 인삼, 오미자 등으로 만드는 생맥산차는 더위와 갈증, 땀을 흘리는 증상에 좋고 대추차는 비장의 기운을 기르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구기자차는 여름철 더위로 지치고 피곤한 몸의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좋은 음료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의 고용 구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 4월 전북의 고용 상황을 분석한 결과 상용 근로자는 1년 전에 비해 11,000명 줄었고 임시와 일용 근로자는 13,000명 늘었습니다. 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6,000명 늘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000명 줄었습니다. 보호복과 보호장비 등 안전보호용 소재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집적화단지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3천억 원을 들여 안전보호용 제품 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는 800여 곳의 섬유 관련 업체가 있으며 섬유산업은 전북 제조업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6개 공공기관이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 공공기관은 올해 채용 예정 인원 277명 가운데 전북에서 3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중 문제로 제 역할을 못한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비응 1호교에 대한 보강공사가 마무리돼 업체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33억 원을 들여 비응 1호교를 43톤에서 1,500톤까지 통과 운송할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국가산단업체들은 그동안 비응 1호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분리해 운송한 뒤에 다시 조립해야 해 물류비 부담을 호소해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인터넷 개인머니 환전소를 운영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전주에 사는 42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사촌 동생 등 가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주택가에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소를 차려놓고 95억여 원어치를 거래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31.1도, 정읍 30.8도 등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